네, 안녕하십니까. 군썰 시즌2. 오늘은 각 출신별 장교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진짜로 모시기 어려운 분들, 육사 출신, 학군 출신, 저는 또 3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3사 46기고요. 저는 이제 학군 49기. 네, 저는 육사 67기입니다. 저희가 셋이 저번에 그 유튜브 효자손 채널에서 장교 출신별 영상을 한번 찍었잖아요. 그렇죠. 재밌었죠. 그때 또 아주. 이제 전형적인 육사, 약간 뺀질한 학군, 그다음에 전형적으로 약간 돌격형 3사 그런 역할을 맡으면서 좀 재밌게 찍었었는데 그때 찍고 나서 인터넷 좀 화제가 좀 많이 됐어요. 혹시 그 찍고 연락 온 거 그런 거 있어요? 아, 그런 건 없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봤다. 그리고 제 여자친구도 어우 재밌게 봤다. 되게 재밌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PT쌤이 그 영상에 있던 분 아니냐고.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좀 오히려 비난을 좀 들었긴 했어요. 왜요? 무식하다고. 컨셉이 약간 그렇기 3사 약간 때문에. 돌격형으로 찍었잖아요. 무식한 돌진하는 그런 걸로 은근히 3사를 까는데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건 꽁트일 뿐인데. 꽁트일 뿐이죠. 네. 사실 약간 리얼함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여자친구 말씀하셨는데 그쵸. 제가 알기로 그 사이 여자친구가 네. 한 분이 아니신 걸로 아는데 각각의 여자친구 저는 여자친구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고. 아, 그래요? 네. 아, 계속 한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출신별로 한번 모셔봤는데 출신별 어떻게 장교를 임관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보죠. 먼저 우리 학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정확히 말하면 학군 사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학군 사관이 되려면은 대학교에서 ROTC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ROTC에 들어가면 3학년 때부터 후보생 생활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3학년 때 1년차, 그리고 4학년 때 2년차를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고 정식적으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소위로서 임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군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있고 6년이 있는데 2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학군 사관이라고 해서 2년 4개월 동안 군생활을 하고 전역을 하고 내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 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같이 함께하면 군대에서 장학금도 받게 되고 받은 기간 4년만큼 이제 복무 기간이 4년 더 늘어나서 6년 4개월을 하고 나이 30에 전역을 하죠. 황서진 레이님은 군장학생이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군 사관을 하다가 3학년 때 그때 군뽕에 취해가지고 3학년 2학기 때 이제 군장학생을 지원을 했죠. 그러면 1학년, 1, 2, 3학년 때까지 다 나오죠? 1, 2, 3학년 께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3학년 딱 되고 났을 때 냈던 등록금 다시 다 현금으로 돌려봤는데 그때 받았던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1,970만 원 정도 됐어요. 그거 어디다 썼어요? 엄마 다 줬죠. 오, 효자네. 제가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다 주고 이제 저는 4학년 1학기, 2학기 때를 군대에서 장학금을 받죠. 군대 장학금을 주는 거는 현금으로 줍니다. 아주 좋은 게 대학교에서 우리가 장학금을 받으면 대학교는 등록금 감면이에요. 그럼 감면이 된 상태에서 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중으로 장학금 취득이 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군대에 조금이라도 뜻이 있다면 군장학생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누군가는 야 2년 4개월 빨리 하고 나와야 된다라고도 하는데 저는 요즘 생각이 다른 게 솔직히 요즘 빨리 나온다 해도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위로서의 경력보다는 대위로서의 그런 경력도 은근히 무시 못하거든요. 군대에서 많은 경력을 쌓고 돈도 많이 모아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 이어서 저희 삼사관학교는 저희도 똑같이 3학년 때 편입을 합니다. 저희는 학교 내에서 학군단이 되는 게 아니라 삼사관학교로 편입을 해서 편입 시험을 보고 삼사관학교 입교를 해서 3학년생도 4학년생도 이게 2년간의 훈련과 대학교 교육을 똑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하계군사훈련, 동계군사훈련이 있어요. 군사훈련을 받고 장교로 임관하는 과정입니다. 육사가 4년의 과정이라면 그 2년 동안 압축해 놓은 거고 2년 동안 압축해놨기 때문에 2년밖에 안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생도생활을 2년밖에 안 하는 건 맞지만 군사훈련은 육사와 시간적으로는 똑같아요. 육사가 4년 동안 하계군사훈련 나눠 하는 거를 3사는 하계군사훈련이 들어가면은 한 6월달부터 9월달까지 훈련만 해요. 죽어납니다. 그때 살찌면은 잘못된 거거든요. 저희는 의무복무가 6년인데 대위까지 하고 전역을 하죠. 육사는 육사입니다. 한잔말들 떠들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또 재수생, 삼수생들이 이제 대상자가 되고 1차 시험 또 2차 시험 수능을 거쳐서 이렇게 선발이 되어서 4년 동안 정규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 일반학 과목, 기숙사 생활, 군사학 과목도 여름, 겨울에 군사훈련 이런 것들을 총괄해가지고 4년 동안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함과 동시에 장기 장교로 임관이 되어서 지냅니다. 이 4년 동안 학자금, 또 먹고 자고 쓰는 모든 것들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입학만 하면은 이제 평생 돈 걱정, 생계 걱정은 없이 지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육사는 그게 있네요. 자동장기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육사는 임관하자마자 소위 때부터 맞아요. 계급 정년까지 할 수 있는 장기 복무라고 하잖아요. 의무복무가 10년,
근데 한 번 전역의 기회가 주어지긴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 요즘에 좀 많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역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좀 줄여야겠다 이런 의견은 나오고 있는데 10% 정도는 전역을 합니다. 5년 차에. 그걸 못 넘기면 10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육사는 또 품위유지비도 나오잖아요. 다 삼사도 나오지 나옵니다. 않나요? 그렇죠. 학부는 나오는 걸 알고 나오긴 있어요. 나옵니다. 네. 저도 입학하기 전에 좀 착각을 했던 게 육사 가면 훈련만 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육사도 다 전공이 나눠져 있고 문과, 이과, 일반 대학에 맞는 정규 교육 과정을 다 거칩니다. 대학이다, 대학교다. 그리고 삼사는 부사관이나 병사를 하다 온 친구들도 꽤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육사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있는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딱히 못 봤습니다. 저는 그나마 특이했던 케이스는 검정고시 보고 온 경우, 일반 대학에 있다가 삼수하고 온 경우 딱 요 정도지 군 생활을 하다 왔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죠. 육사 입시가 군 생활을 통하면서 들어가기 쉽지 않은 학교입니다. 학군단도 약간의 품위유지가 좀 나오죠.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씩은 품위 유지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학군단을 지원하는 인원 수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임시 방편으로 아니면 그런 데를 조금이라도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그 돈 조금 준다고 한들 이게 과연 떨어지는 모집률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듭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학군 장교로 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 저는 한 가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요? 대부분 학군 장교로 가기 싫어하는 우리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항상 있어요. 시간을 날린다. 군 복무 기간 수가 더 길다라고 하는데 만약 우리 학군 장교 단기로 갔다 와요. 내가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2년 동안만 열심히만 모으면 뭐 유흥 안 즐기고 진짜 이상한 데 돈 안 쓰면 평균적으로 4천만 원 모으거든요. 그럼 어찌됐건 4천을 모았다 가정을 했을 때 일반 대학교 나와서는 4천만 원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면 내가 취업과 동시에 4천만 원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부동산 업자를 모셨어요. 나쁜 뜻은 아니었는데 난 또 되게 뭐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 줄 알았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저도 이제 학군 이렇게 중앙회를 가서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품위유지비를 준다 한들 뭐 복무개월수를 요즘 줄인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뭐 전문성이 있냐. 우리 진짜 학군 장교들이 나왔을 때 미래에 불투명한 걸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알려주는 게 난 좋다고 본다. 저는 학군단도 그렇고 삼사도 그렇고 육사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자꾸 본질을 잇는 게 장교를 키워내고 군인을 길러내는 곳이잖아요. 점점 근데 군사훈련을 줄이고 애들한테 학교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점점 문약해지고 있다고 좀 더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약해진다는 게 무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점점 문인화돼가고 있고 장교들은 학군단도 오히려 군사훈련을 늘리고 공수훈련, 유격훈련 그리고 뭐 특전사 레인저 교육인다든가 그런 특수교육을 필 하나씩 해가지고 패치를 붙이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약간 특수부대나 군대에 대한 뽕이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유혹을 데리고 오고 대신에 그런 수당을 제대로 쳐줘야죠.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그쵸. 제대로 된 군인을 양성해가지고 딱 임관했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련을 이겨냈다라는 그 자신감을 줘야 되는데 주 훈련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거든요. 좀 그게 또 문제라고 봐요. 군뽕이 잘 온 친구들은 이런 거 안 해도 학군나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학군. 우리 학군들은 그렇게 군뽕이 잘 온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입하는 그 시기나 네. 그 목적이나 뭐 이런 게 6사, 3사 이렇게 좀 차이가 약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그런 있을 것도 것 있고 같아요. 우리 학군을 지원을 거부하는 이렇게 대학생들의 말을 좀 들어보면 머리 짧게 자르는 게 싫다. 그 친구들은 아예 군인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매력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마다 아직은 다 생각들이 많이 그래도 어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강한 군인을 만들어야죠. 장군님들부터 머리 싹 다 잘라야 돼요. 그러면 육사는 이제 뭐 발전하려면 좀 뭐가 필요할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학년들이 입학식 하자마자 대거 자진퇴교를 했습니다. 분석은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첫째 일단 군 조직에 대한 회의감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4년 동안 이 생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조직 문화도 경직되어 있고 1학년 때 선배들이 외박을 안 나가요. 그럼 뭘 하겠어요? 주말에 갈구는구나. 2, 3, 4학년이 주말에 학교에 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파격적인 대안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육사도 뭐 학군 3사처럼 마찬가지로 지원율부터 해서 남아있는 것도 그렇고 이 훈육 요원들의 고민이 진짜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삼사관학교가 발전하는 걸 떠나서 육사도 똑같았고요. 동등한데 제가 만약에 학교장이다. 그럼 저는 평일, 주말, 외출 외박을 다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아침 종업만 나오면 돼요. 학과만 빠지지만 않으면 돼. 일과 이후에는 무조건 자유롭게. 대신에 체력 단련 시간이나 군사훈련 시즌 들어가면 거의 뭐 죽어나가듯이 할 겁니다. 힘든 거는 타이트하게 그리고 풀어줄 때는 확실히 자율성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도들에게도. 그 생도들 솔직히 외출 외박 나가면 퇴교 안 할 겁니다.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긴 하죠. 왜냐면 스트레스 풀고 오니까. 나가면 함부로 하지도 않아. 정보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부심을 느끼고 합니다. 또 이 나가는 현상이 사관 학교, 학군단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군 전체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 수뇌부들이 이제 정권에 맞춰서 되게 표변하는 모습,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군인인데 책임지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그 책임을 밑으로 전가하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위관, 영관, 장군 할 거 없이 회의 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생도들한테까지 저는 전가가 된다고 보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누적되었기 때문에 생도들도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비전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뭐 외박을 나간다는 비전이 있거나 내가 소위를 지나면 중위가 될 수 있고, 중위가 되어서 저 대위 소령이 됐을 때 이런 역량들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참고 버틸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거조차도 사라졌기 때문에 1학년생들도 다 느끼거든요. 다 알고. 전 그런 것 때문에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참 안타깝네요. 아니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장기 되는 전역하고 저도 장기 되는 전역하고 그쵸. 러셀님은 장기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너가 장기 못해서 전역하는 거 아니냐는데. 댓글에는 변명이라고 네. 뭐 엄청 몰아세우는 게 있던데. 네, 저는 깔끔하게 안 하고 나온 거고. 출신별 이 장점. 학군의 장점은 짧은 복무 개월수요. 그 장교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사회에서는 장교 경험을 하는 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교의 경험, 이 두 개가 저는 아주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 있는데, 퇴직금까지 해서 모아 나올 수 있는 돈. 이 세 개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아파트 분양권 살 수 있는 돈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쫓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 완전히 동의합니다. 육사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 가장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장교 양성기관이다. 그리고 4년 동안 동문, 선후배 관계들, 또 거기에서 조직 생활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 4년 동안 무상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는다. 졸업한 이후에도 자기가 사고만 안 치면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다. 저희 3사의 장점은 인생 역전의 무인 과거 시험이다. 뭐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서 전문대에 있는 친구들, 네. 학점은행제 친구들, 그리고 정말 검정고시 치고 학점은행제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좋지 않은 대학교, 좋은 대학교 다 섞여서 들어와요. 이거는 제가 확실한 거는, 그렇다고 3사관학교 1등이 좋은 학교 나온 친구들은 또 아니에요. 제 동기도 좋지 않은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그 친구가 또 계속 초급반, 고급반 1등 합동대에서도 또 이름을 날리고, 보면서 이게 사회에서 있는 성적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닌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근데 이제 3사는 확실히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려서 본인이 필요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또 그 안에서 또 열심히 하면은 또 초급반이라는 경쟁이 있고, 고급반에서는 자율 경쟁이잖아요. 그쵸. 거기서 입증을 하면 돼요. 군대에서 하는 공부로. 그쵸. 네, 그거를 좀 장점을 두고 싶어요. 그 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점. 뭐 학군의 단점은 이제 짧은 복무 개월수이기 때문에 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단기 전역자니까 열심히 안 할 거야, 그런 것도 있고, 그거 말고는 대학생 할 때 우리가 20대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학교 생활을 할 때 내가 방학 때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 머리가 짧아진다는 거, 군인이 아니지만 군인 같은 후보생 신분으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육사는 뭐가 있을까요? 폐쇄적일 수 있다. 일단 고등학교 끝나자마자 가니까 세상 물정을 사실 잘 몰라요. 받는 것만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 손으로 10,000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걸 모릅니다. 그 상태로 쭉 가면은 전역할 때까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알바 한번 안 해본 그리고 친구 있을 거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역하면 바로 뭐가 나오죠? 연금이 나오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네.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의 고뇌와 내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돈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어떻게 보면 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전역하고 나서 내 손으로 1,000원 버는 거 이렇게 힘들구나를 느끼고 나서 깨달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4년 동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내다 보니까 일반 대학생들이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일반 병사들이 어떤 삶을 거쳐서 이 군대에 오는지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공감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야전 나가서 된통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일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이제 저도 전역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3사의 단점은 전역하는 시기가 6년이잖아요. 30살에 딱 전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애초에 좋지 않은 대학교, 애초에 공부를 안 하던 애들도 있잖아요. 3사관학교 와서 그걸 좀 극복하고 이 장교가 됐으면 좀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과거의 그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애들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나마 6사는 공부하던 애들이 왔으니까 세상 물정 모르면 복구하는데 금방 걸리잖아. 근데 우리 애들은 안 하다 온 애들이 만약에 전역을 하게 되면은 낮은 스펙에서 나가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학습의 수도가 낮은데 대위 월급은 낮지가 않잖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그쵸. 때 세금 다 뛰고 300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거에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군에 헌신했는데 뭐 나라에서 해준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보면은 좀 안타깝긴 하죠. 장교들 월급이 좀 낮다고 보진 않아요. 저도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 그 월급을 받는 친구들의 노력만큼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또 무거워졌네 갑자기.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뭐랄까,
아무튼 무거운 얘기해서 넘어가야겠다. 일단 단점 여기 한번 해보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좋아요. 생도생활, 학군 후보생 생활 네. 서로 바라보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